보자. 그래서 일단은 증가감성은 풀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풀어봤을 거고 안 되는 것들 지금 질문한 거 저거 뭐야 6개가 다예요? 오케이. 더 없어요? 좋습니다. 13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 자,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예이면 예이다. 얘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얘 감소하고 있군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럼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얘 1에서 이게 다시 0에서 10까지 1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요? 일단 감소하게끔 그려지면 되겠지.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너무 어때? 힘들어요. 그래서 f'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감소하고 있었댔으니까 f'x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지면 참 좋겠군요 라고 해석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겠다. 그죠? 그렇다는 거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함수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함수값도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얘 봐봐.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요 점을 지나게끔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도 여기에서는 다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는 요 점을 지난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F'0이라고 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F'1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죠? 여전히 풀어보니까 할 수 없어요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기 힘든 해석이에요. 실제로. 저런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게 되게 힘든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특징,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저긴 제가 저런 결론을 내줄 수 있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저런 결론이 나왔을까? 왜 저것만 만족하면 딴 건 다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0과 작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0과 작거나 같은데 얘가 위에 그려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을 선생님이 이렇게 내주면 이거를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론을 너희가 스스로 낼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가 이해된 거랑 너희가 이런 결론을 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았죠?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다 집어넣어서 F'에서 집어넣어서 두 개 부등식 풀면 충분히 답은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넘어가서 23번 가봅시다. 자, 23번.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자. fx가 x는 1보다 큰 쪽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도 한번 봐봐. 얘가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값을 갖고 싶었어.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싶었어.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싶었어. 얘는 지금 3차 함수였어. 그지? 그럼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3차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죠? 해서 여기는 얘를 뭘로? 극대값을 갖게 되는 그 x 좌표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근의 분리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한 근은 1보다 작아야 되고 한 근은 1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흐름으로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무슨 수다? 음수다라는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해서 f'x를 먼저 구해봅니다. 얘는 3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4a의 x 마이너스 5가 될 텐데요.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여야 되니까 a 값은 음수를 가질 게 분명하고 여기 있는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나는 근의 분리 일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살펴봅니다. 경계에서 함수값 봤더니 무슨 수예요?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양수입니다. 요렇게 얘가 양수입니다라는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원래는 근해 분리해서 음수입니다라고 하면 판축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거 기준이었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거는 반대로 f'(x) 여기는 얘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판축이가 필요 없어집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결론 하나면 끝난다. 오케이? 결론은 저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근해 분리라고 하는 개념 다시 봤니 혹시?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했어? 확실히 했어? 했나요? 어? 보는 선생님 그 숙제 내주려고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거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얘가 근해 분리 문제구나라는 거 판단 자체가 안 된다면 당연히 이런 식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식 못 세워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 수학이 만만하지 않아요. 수학 되게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빡셉니다. 알았죠? 경험해보고 있잖아 우리. 그죠? 빡세잖아. 되게 빡세잖아. 근데 만만하게 공부하면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다시 봐요. 알았죠? 꼭 다시 봐요. 꼭 다시 보고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해주세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해 분리 개념이 잡혀 있으면 지금 이 풀이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24번 보자.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0에서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게 해주세요 라고 문제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f'x 기준으로 0과 2 사이에서 f'x가 두 개의 근을 다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잠깐만. 땡큐.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2차 방정.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근해 분리 문제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근해 분리 문제를 내가 제대로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보자. 일단 첫 번째가 함판축의 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었어요.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f'0 바라보세요. 0 넣었더니 양수 나오네요. 그 다음 경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f'2가 양수가 나오네요. 선생님, 함수값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도함수값을 구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이 도함수에 대한 근해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함수값이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함수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다음 두 번째 판별식.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무조건 가져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은 어디 있나요? 봤더니 얘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요? 0에서 2 사이에 있어요. 요거 세 개가 근해 분리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이 식을 너희가 쓸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 풀 수 있냐 없냐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내가 풀기 위해서 다 부등식으로 옮겨주는 작업들. 일단 f'x를 먼저 구해봅니다. 여기는 얘는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여기다 0 집어넣어보세요. a다. 0보다 크다. 그죠? 2 집어넣어볼까요? 2 넣었더니 뭐니?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네. 그죠? a가 0보다 똑같네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얘 판별식 가봅시다. 여기 얘 판별식 어떻게 될까? 판별식 9-3a가 되겠죠. 여긴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3보다 작아. a의 범위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긴 얘 대칭축 받아볼까? 얘 대칭축 얼마예요? 1입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겠네요. 1은 0에서 2 사이인 거 맞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 연립해달라는 얘기일 거고 A는 0에서 3 사이군요.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26번 가볼게요. 자, 26번에서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원래 우리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극값 하나만 갖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극대 하나, 뭐 극소 2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극값을 가졌었어. 그죠? 그러니까 봐봐.
요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었고 요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인 게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총 4차 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 개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잖아. 근데 잘 봐봐. 우리 경우의 수 파트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 경우의 수 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 두 개를 던집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대. 서로 다른 동전을 두 개 던졌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대. 라고 한다면 얘가 앞면, 뒷면, 그러니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라는 개념이니까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들아 요 경우 구하고 요 경우 구하고 요 경우 구해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구했었니?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 그지? 어떻게 했었어? 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뭐 했어? 뺐어요. 그죠? 전체에서 여기는 요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 값을 하나 갖는 이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저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주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 해주는 게 빼주는 게 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두 개, 세 개의 그 값을 갖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의 경우였을 테니까 일단 미분합니다. f'x를 먼저 구해야겠죠. 얘는 지금 12x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2x가 될 거고요. 얘는 3으로 3x로 묶을까? 얘는 4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0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두 개의 근을 가질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가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0이라는 근을 갖겠니 안 갖겠니? 안 가죠. 확실해? 무조건 안 가니 이거? 그쵸? 왜? 0 넣으면 4 나오니까. 그지? 근이라고 하는 건 0 넣었을 때 0 나오는 걸 근이라고 하잖아. 그지? 뭘 넣었을 때 0 나오는 걸 근. 얘는 0 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절대 0은 근으로 갖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되겠어? 여기는 얘가 양수기만 하면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네들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개 다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 얘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인가요? 그럼 8의 제곱이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니까 a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또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찾고 싶었던 거는 얘의 범위가 아니었잖아. 그지? 이거는 지금 내가 일단 뭐 했어? 얘가 8 해가지고 요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요거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이 다 되겠다. 그지?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빵이 되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얘가 판별식이 음수예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시 얘가 판별식이 0이에요. 요거 두 개 합쳐준 경우랑 지금 저 경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기가 4였거든.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었거든. 그죠? 근데 보통은 0이 아니라는 보장.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얘가 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상황이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판별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7번. 어이구야. 37번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우리 유진이가. 그죠? 자, 봐봐. 어떻게 풀래 이거? 뭐가 생겼어? 뭐가 있어? 공통 부분. t로 치환할 거죠?
2분의 1 x 플러스 3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러면 식은 y는 뭐가 됩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 아닐까?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는 함수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거기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구나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오케이? 축 같은 거, 뭐 x축, t축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저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0까지로 잘려 있대 썼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는 요 범위가 t의 범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네요. 0을 집어넣습니다. 얼마가 돼요? 3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x의 범위가 이거였을 때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t의 범위는 2에서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릴 거예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t의 범위 2에서 3 잘라가지고 그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찾아낼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얘를 뭐 해봐야겠어? 미분해봐야겠죠.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됩니다. 얘가 0 되는 t값은 0 또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 찍어주고 여기다 2 찍어주고 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죠?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게 분명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2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2에서 3까지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 최대값은 당연히 3 집어넣은 게 최대값, 최소값은 2 집어넣은 게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봅시다. 함수에다가 27-27 더하기 3이니까 3이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어 보세요. 8-12 더하기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개 빼면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뒤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저쪽을 다 끝내버리자. 미분 쪽 완전히 다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 마지막 단원 7단원이네요, 그죠? 도함수의 활용 쪽 파트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하나씩 실제 문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그냥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은요, 뭔가요? 도대체 뭔가요? 이거에 어떻게 해석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얘기. 첫 번째는. 그냥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함수와 어쩌구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완전히 얘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 개념을 잡아주세요. 여기 어쩌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x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x축 및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는 0입니다의 실근을 실근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 여기는 얘가 뭐야? x축이죠. 그죠?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x축이죠. 이제 x축.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교점의 x좌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베타다, 여기가 감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됩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고 또 fx는 gx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되나요? 이거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해서 fx 예를 들어서 이렇게 g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에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들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됩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있지. 얘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걸 내가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면 참 좋겠어. 이거 자체를 함수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저기는 저 a 값 때문에 저 a라는 값 때문에 저기는 제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해서 여기는 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야.
a를 남겨놓고요. a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세요.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다 넘겨주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y는 a라고 하는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요? 어차피 저 a 때문에 그리기 힘들다면서요. 근데 여기 왜 a를 남겨놨어요? 라고 한다면 y는 a라는 직선은 되게 그리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 그림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거든. 됐나요? 해서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y 프라임을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2x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6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긴 얘는 0과 2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뭘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여기선 감소할 거야. 감소합니다. 여기선 증가할 거야.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감소할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즘에 y좌표들을 찍어보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디 갔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여기는 이 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얘는 2라는 값을 갖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그래프에다가 이제 얘를 움직여 가면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싶었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고 싶었대.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거는 뭐야? 지금 근 하나랑 두 허근이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잖아. 그지? 안 만나면 허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다보면 이렇게 됐을 때. 그죠? A 값이 얼마였을 때? 2였을 때. 와. 또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또 중근과 한 실근 갖는 거지. 그러니까 A 값이 뭐라는 소리야 결국 2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가봅시다. 15번에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그래프가 뭐의 그래프라고 준 거야? f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데 여기는 쟤랑 저기는 쟤 가지고 지금 뭔가 돼 있어. 한번 보자. 그대로 한번 쭉쭉 내려봐. 내가 f 프라임 x를 알고 있으면 fx의 개형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한번 봅시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여기 얘가 마이너스 5였대 지금. 얘가 마이너스 5였대.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대요. 요 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가 4였대.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 한 이쯤에 있겠네. 그지? 여기가 1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었어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증가하네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습니다. 얘가 지금 f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야? 얘는 fx랑 뭐랑? 마이너스 3이랑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비교해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한 이쯤에 있겠죠. 몇 개? 두 개의 실근을 갖겠네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렇게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절대값을 줬네요. 절대값을 줬고 여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어차피 여기는 얘를 내가 함수로 바라보는 거지. y는 얘랑 y는 k 이렇게 두 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완성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여기는 얘를 일단은 미분을 합니다. f'x를 구해주세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는 0 되는 x값은 뿔마 1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1 하나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 봅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1이라는 값을 갖겠네. 이 값은 1이었어. 됐나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같겠네. 여긴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얘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나는 여기는 얘를 지금 접어서 올려야 돼. 뭘 기준으로? x축으로.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4 차이 나잖아, 지금 4. 4 차이 나는 것 중에 한 칸 내려온 게 뭐겠어? 0이겠죠. 0인 곳에서 뭐가 생겨? 이렇게 x축이 생겨.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한 거니까? 접어서 올린 거니까 요쯤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될 거고. 또 여기는 얘 접어서 올려줍니다. 근데 잘 봐봐. 얘가 지금 여기는 얘 y값이 1이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y값이 얼마여야 돼? 3,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까지 올라가야 되겠지? 3, 여기 3까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그려진다.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저기는 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값이 궁금합니다. 이제 보자. K값은 양수라고 했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이렇게 되면 몇 개의 근 가져? 무려 6개의 근을 가져요. 이렇게 되면은 5개겠죠. 이렇게 되면 4개입니다. 여기가 3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2개. 그지? 3개가 되게 하는 거는 얼마입니다? K값이 3이군요. 그죠? K값은 3이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준다. 결국 여기는 이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넘어갑니다. 21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상황 자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양근이랑 음근이라고 하는 x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죠? 잘 봐봐.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 x축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쳐보자. 아니야. y축을 여기다 잡을게. 이렇게. 아니야. 다시 그릴게요. 좀 적절한 예를 통해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였어. 그 다음에 얘가 gx가 이렇게 됐어. 얘가 지금 gx의 그래프였어.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잘라보고요.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얘가 x축이고 얘가 지금 현재 y축입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양근 몇 개 같니? 양근 3개 같고 음근 몇 개 가죠? 1개 가죠.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근이나 음근이나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에요, y값이에요? x값이죠.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는 지금 교점이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교점이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교점이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교점이 요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는 거는 뭐가 양수가 된다는 거? y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 아니면 x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 x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가 양근, 얘가 양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3개가 양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나중에 막 괜히 헷갈려. 이게 밑에 있으니까 이게 음근 아니에요? 여기는 얘가 양근 아니에요? 그러면 양근 하나에 음근 3개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의 종류, 근의 값은 결국 뭐라고? x값이라고, 그지? x의 좌표가 어디에서? 양수 쪽에서 만나고 싶어요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양근이 2개고 음근이 하나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으면은 x가 양수 쪽에서 2번 만나는 거고 x가 음수 쪽에서 1번 만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군요라는 판단이에요. 됐습니다. 해서 여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쭉 넘길 거야. 그럼 얘는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나는 이제부터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 요거랑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교점에 대한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점의 x좌표가 근일 테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해줄 거야? 미분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6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x에다가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봤더니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그냥 마이너스 6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과 2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됐습니다. 해서 나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찍어줄 거고요. 여기다가 뭘 찍어줄 거야? 2를 찍어줄 거야. 그죠?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여기선 지금 음수값을 가져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값을 가져 여기선 증가하고 있었어. 여기서 뭘 가져? 감소하고 있었어. 이런 형태로 fx가 그려질 게 분명하군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없다는 건 얘가 뭘 지난다는 거야? 0,0 지난다는 거지. 그 양근과 음근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0인 곳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긴 얘가 y축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만나는 요 점이 지금 0이었으니까 이 점 지나게 이렇게가 x축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2를 직접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세요. 얼마?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12에다가 더하기 24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야? 20. 이게 20이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7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뭘? 여기는 얘를, 즉 여기는 얘를 움직여가면서 이제 양근 나오게, 양근 2개 나오고 음근 1개 나오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이건 뭐야? 양근 1개에 허근 2개. 여기는 양근 1개에 음의 중근. 여기는 양근 1개에 음의 두실근.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지금 뭐 양근 1개, 영 1개, 음근 1개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오면 어때? 이제서야 양근 2개, 음근 1개. 이제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20보다는 작게. 그죠?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중근, 양의 중근과 음의 실근 하나. 이쪽에서는 허근 2개랑 그다음에 음의 실근 1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A가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 A의 범위는 당연히 0에서 몇 사이입니다. 24입니다. 정수의 개수는 요거 빼기 요거 빼기 1이니까 답은 19개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봅시다. 24번으로 가보자.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방정식 얘기는 다 끝났어요. 방정식 얘기. 방정식에 활용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부등식 이야기로 갈 겁니다. 부등식의 활용 이야기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부등식인데 잘 봐봐. 여기선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선생님이 가끔 써주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어진 얘에 대한 해석이 뭐였어? 얘에 대한 해석. 갑자기 뜬금없이 쟤에 대한 해석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뻔한 해석 말고요. 아니 그냥 여긴 얘만. 얘 해석하는 거 4가지 선생님이 알려줬어. 그중에 2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했고 진짜 중요한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지. B의 최소값은 A다. A의 최대값은 B다.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x의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습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성립함을 나는 지금 증명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전부 다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2.1도 넣어보고 2.2도 넣어보고 2.0001도 넣어보고 2.0001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 그 0보다 큰 거 보여주면 되긴 하지만, 오케이? 다 보여주면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얘의 뭐만 구해? 얘의 최소값만 구해서 걔의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맞아요? 부등식은 알게 모르게 최대 최소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야. 봐봐.
fx가 a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된 얘를 증명하고 싶어. 얘를 증명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fx의 뭐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뭐가 되는 0보다 a보다 크거나 같아짐을 보여주면 이거 증명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f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를 나는 뭐 하고 싶어? 여전히 증명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fx의 뭘 구해서 반대로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이 뭐보다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증명하면 끝난단 말이야. 맞아요? 마찬가지겠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f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럼 fx의 뭘 구해서 여전히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뭐보다 a보다 큼을 증명하면 된다고. 마찬가지야. f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작음을 증명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fx의 뭘 구해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이 a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고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모든 x값들을 다 막 집어넣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대표되는 값 딱 하나만. 얘 대표되는 값은 뭘 구하면 좋겠어? 얘 최소값. 얘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긴 얘는 무조건 성립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가 이거가 일단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 좀 특수한 상황. 특수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최대값이 없어요. 혹은 최소값이 없어요. 이런 상황일 때는 내가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런 값이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봐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여기는 최소값 존재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닫힌 구간이었다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남수였다면 반드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치수 정리였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현재 지금 여기는 얘가 얘보다 더 컸다면 최대값은 존재하는 게 맞지만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있지도 않은 함수값 있지. 있지도 않은 요 함수값. 여긴 지금 원래 없어야 되는 이 함수값 있지. 이 함수값을, 여기는 얘의 함수값을 대체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그 f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 크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값이 만약에 뭐 t였다라고 한번 가져가. 얘가 3이었다라고 가져가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나는 f3이 뭐보다? a보다 크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그거나 같다라고 해도 괜찮겠네. 왜냐면 얘가 F3을 직접 구해봤는데 거기는 걔가 A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뒤에 3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FX라는 게 전부 다 A보다 크다를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을 때는 거기 있는 게 대체품을 사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함수값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걔에 대한 증명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때,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 갖다 쓰면 되는 거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대체품을 갖다 씁니다라고 하는 요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충분히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다음은 구간 2에서 무한대라고 했어. 그러니까 2보다 크다 쪽이겠죠. 2보다 크다 쪽에서 저기는 저 함수 부등식이, 요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래. 근데 갑자기 봐봐. fx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왜? 저기는 쟤에 대한 최소값이 궁금했거든. 그지? 그 최소값을 구하려고 저기 얘를 일단 미분을 해봤어. 얘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된다네. 이렇게 된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맞아요? 이건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 얘가 2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내가 구하려고 했던 건 여기는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다 양수를 계속 뭐만 하고 있었대? 증가만 하고 있었대. 그럼 fx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었을 테니까 2라는 값을, 이게 2였다면 2라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겠지. 그죠?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는 현재 최대값이 있어,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최소값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대신에 나한테 뭘 준 거야? 제가 증가한다는 걸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뭘로 써도 되겠구나. F2라고 하는 걸 대체품으로 써도 되겠구나. 그 대체품이 뭐보다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오케이? 됐습니다. 같다는 왜 들어간 거예요? F2가 실제로 0이 돼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후에는 전부 다 양수가 될 테니까. 증가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자, x가 2보다 큰 쪽에서 f'x는 전부 다 무슨 수였어요? 양수였어요. 즉 여기에서 fx는 뭐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그리고 f2를 실제로 넣어봤더니 16 마이너스 뭐가 돼요? 16 마이너스 얼마니? 64? 플러스 50이다. 그죠? 이게 얼마예요? 2죠. 맞아? 얘가 0보다 어때? 0보다? 얘가 지금 뭐야? 2가 되니까 2 맞나요? 2 맞죠?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증명해도 충분한데 얘가 0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당연히 증명 끝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부등식에 증명하는 건 너희한테 좀 어색함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어색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 저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알겠죠? 됐습니다. 27번으로 가보자. 27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봐봐. 선생님이 여기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한번 좀 말을 해줄게. 여기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4차 부등식이잖아. 4차 부등식을 다 풀 자신은 없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해 보냐면 4차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4차 함수의 4가지 개형이 쫙 떠올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요렇게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있고, 요렇게 된 거 있고, 요렇게 된 거 있지. 다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래서 4차 함수는 무조건 뭘 가질 수밖에 없었어?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 최소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이게 f'이죠. y'이라고 하자. 여기는 얘가 0 되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x에다 딱 마이너스 1 넣으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4에다가 얘는 0에다가 6에다가 10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빵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가 근이 있나 없나 또 봐야죠. 근데 판별식을 넣어보자. 그럼 얘는 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0이네요. 당연히 음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여기 어디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당연히 뭘 가질 거야? 최소값을 가질 거야.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1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가 최소값이고 그 최소값이 0보다 a보다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 부등식이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a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흐름만 잘 잡아가면 된다 얘들아. 그렇죠? 흐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원,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속도랑 가속도.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거든. 정말로 별거 없어. 정말 별거 없는데 잘 들어봐봐. 일단 너희가 반드시 속도, 가속도 문제를 봤어. 반드시 여기는 얘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봤어. 그러면 반드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되게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프를 줘요 나한테. 그래프를 주거나 나한테 뭘 주겠어? 식을 줄 거예요. 그죠? 식을 주면 뭘 하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그래프를 주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지금 t예요. 여기는 얘는 항상 뭐일 거야? t였을 거야. 얘는 무조건 t야. 시간이야.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거든. 여기는 얘가 x였어. 얘가 위치라고 준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쳐보자. 이렇게 그려졌다 쳐보자. 여기는 이 값이 뭐 3이었어요. 얘가 뭐 2였고요. 여기는 얘가 3이었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얘가 1이었어. 여기는 얘가 4초였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니? 아, 저기는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니 혹시? 얘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걔에 대한 상황은 일단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거야.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죠?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 원점에 있었을 거야. 원점에 있었을 거야. 0초일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만큼 가는 동안, 요만큼 가는 동안 어디까지 갔어 얘는? 실제로 3까지 갔어요. 얘가 실제로 3까지 갑니다. 3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2초가 될 때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요. 조금 더 가서 마이너스 1인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3초일 때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 3초랑 4초 사이에 1이라는 점을 다시 찍었다가 다시 여기서 4초일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실제로는 요렇게 다시 요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는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얘의 그래프예요. 그죠? XT 그래프란 말이야. 위치에 대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실제로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뉘어서 아, 얘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기는 얘가 다시 보자. 여기는 얘가 속도 그래프였어요.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 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자. 얘는 VT 그래프야 이번에. 여기는 얘가 지금 1초요. 2초였고 여기는 얘가 3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 우린 적분을 다 배운 상황이니까 사실 적분까지 개념을 잡고 갑시다. 여기는 요 넓이가 5였고요.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였어? 뭐 예를 들어서 2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얘는 원점을 출발해서 2초가 될 때까지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야? 5인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2초에서 3초까지 가는 동안 다시 이만큼을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겠어? 3에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은 이렇게 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보면서 아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속도, 가속도 문제. 여기서는 지금 속도 문제라고 하자. 속도 문제를 봤어? 그럼 얘는 반드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니? 이거에 대한 관찰을 처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x를 뭐하면,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얘를 뭐하면, 적분하면 얘가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다야. 그러니까 실제 운동,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모든 해석이 된다는 말이야.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보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었네요.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랑 가속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는 얘는 있잖아, 얘들아. 여기는 얘는 지금 t로 묶여요. 그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입니다. 얘가 지금 x예요. 그럼 얘는 다시 t로 해서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 0 찍어줄 거고, 여기는 1 찍어줄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접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올 거야. 그죠? 통과해서 이렇게 가겠지만 얘는 0보다 뭐 작은 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얘는 실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 어떤 운동을? 얘가 0초에서 1초까지는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거는 어디겠어? 1초였을 때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초였을 때 뭐가 궁금하구나. 속도가 궁금하구나. 1초였을 때 뭐가 궁금하구나. 가속도가 궁금하구나. 그런 식의 해석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 해줄까? 속도가 궁금하니까 속도를 구해야지 뭐. 한번 미분하면 된다며? 그럼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될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빵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궁금하다며? 그럼 이거 또 미분하면 된다며? 6t 마이너스 4.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입니다. 두 개를 더해주세요. 답은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막 운동 방향이 바뀐다, 원점을 지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겠구나. 왜?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그쪽 포인트가 될 테니까. 얘가 만약에 속도 그래프였다고 생각해 봐. 속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 얘가 5만큼 가고 얘가 지금 뭐 2만큼 간다. 이런 식의 그래프였던 것 같아. 아까는 뭐 이렇게 돼 있었나? 그럼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돌아오잖아. 그지? 5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오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운동 방향 바뀌는 포인트지. 그때 시간은 얼마겠어? 여기였을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너희가 실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너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자체를.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실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다음 39번 가보자. 39번. 그럼 봐봐 이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6초 동안 움직인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실제로 운동하는 거 잠깐만 한번 생각만 해보고 갈게요. 여기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까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2초까지 이렇게 더 가. 맞아? 여기서 정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3초까지.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 등속도 운동을 해서 이 정도 안 나와. 5초까지 일로 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한번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됐어? 여기 바뀌는 이쪽 포인트가 얼마겠어? 시간이 얼마겠니? 이겠죠, 2초에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얼마겠어요? 5초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얘는 2초랑 5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보고 바로 해석해도 괜찮은데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실제로 저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저기서 운동 바뀌는구나,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를 너희가 직접 판단해 달라는 거야. 보통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요?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여기는 얘 부호들이 바뀐다면 운동방이 바뀐다라고 그냥 외우는 거. 단순하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는 거잖아, 그지?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2초일 때랑 5초일 때 바뀔 수밖에 없어라고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봐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음수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라는 뜻인 거고, 양수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라는 뜻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2초일 때 바뀌는 거지. 됐습니다. 다음. 자, 출발 후 2초래요. 출발 후 2초 어디야? 여기잖아, 지금. 맞아? 여기가 원점이었어. 당연히 원점은 아니겠죠. 됐습니다. 다음. 3초에서 4초까지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0이지 당연히. 3초에서 4초까지는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잖아, 가속도는. 근데 저기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기울기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그래요. 이거는 있잖아, 얘들아. 이거 진짜 쉽다. 이거 정말 쉬워요.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정말 많이 쉽습니다. 이건 문제 딱 두 문제만 풀어줄게요. 일단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봐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봐봐. 일단은 우리가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다시 시간 혹은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개념을,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그냥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꾸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냥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어. 그냥 이름을 붙여놨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하도 생활에서 유용하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시각에 대한 뭐가 또 궁금하냐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기도 하고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기도 하고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변화율,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그 위치라고 하는 애를 뭘로? 시간으로 미분합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궁금하다는 건 뭐겠어? 그 속도를 뭘로? 다시 시간으로 미분합니다. 거기는 걔를 그냥 이름을 A라고 붙여놨어. 가속도라고 붙여놨어. 이런 뜻이잖아.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뭐겠어? 그냥 길이가 L이라면 DL, DT가 됩니다. 넓이가 S였다면 DS, DT가 됩니다. 부피가 V였다면, 큰 V였다면, 볼륨이었다면 얘는 DV,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궁금해. 이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일단 난 뭘 알아야 되냐면 XT라고 하는 T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기는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만약에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해, 가속도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일단 속도에 대한 속도를 내가 T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로 구해야 돼. 요걸 해야지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구한 다음 뭐 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그 길이라고 하는 거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넓이가 궁금해요. 그럼 넓이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해놓은 다음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겠어? 걔네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변화율이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여기다 뭘 써놔? L을 딱 써놔. L을 딱 써놔. 오케이? 그래서 저기는 쟤를 뭘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소리야. 그 다음 마지막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L을 딱 써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키가 2m래요. 개 크네요. 키가 2m인데 여기 10m 높이의 조명이 있었대.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10m였대. 여기 2m짜리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나 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얘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얼만큼 간대? 100m를 10초에 간대. 그러니까 얘는 100m를 10초에 가니까 얘의 속력은 얼마예요? 10분의 100입니다. 그죠? 10m per 초예요. 그러니까 1초에 얼만큼 간다는 소리야? 1초에 10m씩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 조명이 나오잖아, 그지? 여기서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조명이 쭉 나올 거야, 그지? 조명이 나온다면 그림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림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나는 여기 그림자의 뭐가 궁금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난 지금 뭘로 표현하고 싶었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줄까요? 일단 t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게 좀 준비물들을 완성시켜 놓읍시다. 일단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1초에 10씩 간다고 했잖아, 그지? 1초에 10씩 가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10t일 게 분명하다고.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까 현재? 2니까 뭐가 보여 갑자기? 닮음이 보여. 그죠? 그러니까 L 대 뭐가? L 대 2가 뭐가 됩니다? L 더하기 10t 대 10이 됩니다. 요거는 1대 5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L 더하기 10t는 5L이 되면서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4L이 뭐가 되면서 10t가 되면서 L은 뭐가 되나요? 2분의 5t가 됩니다. 2분의 5t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길이까지는 구했어. 길이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데까지 성공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는 얘를 뭐 하면?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t에 대해서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그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나요? 개념 잡히니? 자, 요거 44번으로 한번 가볼게. 44번. 똑같아요. 상황 자체는 완전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만 너희가 직접 구해줄 수 있으면 돼요. 천천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200cm래요. 높이가 200cm래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0cm인 직원뿔 모양의 물탱크 속에 물이 가득 채웠대. 수도꼭지를 열면은 매초 10m씩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대.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물의 높이가 20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요? V를 내가 뭐에 대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뭐 해주세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부터 뭐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저기 있는 저 물의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옆에서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가 얼마였어? 50이었어. 그다음 여기는 얘가 뭐야? 높이 h였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t초일 때 여기 있는 요 물의 부피가 현재 궁금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t초일 때 물의 부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자.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빠진대, 높이가? 10cm씩 빠진대, 그죠? 10cm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몇이었겠어? 원래 200에서, 아니지. 요만큼이 몇이겠어? 10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얘부터 얘까지 이 높이는 실제 얼마겠어? 200에서 10t를 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이 원뿔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높이까지는 표현하는데 성공했어. 이제 뭐만 알면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반지름의 길이 보니까 얘 대 얘가 얘 대 얘일 게 분명하잖아. 근데 봐봐. 여기는 요거랑 몇 분의 1 차이예요? 얘가 200인데 여기는 얘가 50이랬어. 4대 1 차이잖아. 그래. 그럼 여기는 요 길이의 4분의 1이 될 게 분명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이거였으니까 거기 4분의 1을 해주면 뭐가 되겠어? 그냥 4분의 1에 200 마이너스 t 10t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부피 준비됐잖아. 부피 3분의 1에다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 얼마야? 4분의 1에 100 마이너스 10t 이거였어. 반지름이 200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해서? 제곱해서 뭘 해주세요? 파이를 하나 달아주세요. 걔가 밑면의 넓이입니다. 됐죠? 거기다 높이는 얼마였어? 200 마이너스 10t였지. 됐습니다. 그럼 t에 대한 식이 완성됐잖아. 저기는 쟤를 적당하게 잘 뭐해서 정리를 해서 그죠? 쟤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20cm가 됐대. 그럼 시간이 얼만큼 흘렀다는 거니 얘들아? 얘가 지금 얼만큼 떨어졌다? 180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18초가 흘렀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됐어? 200m에서 200cm에서 20cm가 됐으니까 18초가 흘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에다가 18을 집어넣으면 t에다가 18을 집어넣으면 이거 미분한 요 식에다 t에다 18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뭐가 되겠구나?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얘네들은요 그냥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거부감 없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 있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차피 저기는 저 5개의 개념은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t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거기는 걔를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답이겠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미분이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시간까지 문제 다 쭉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바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적분을 완전히 다 끝내도록 합시다.